금강산으로 가는 배가 떠나는 장면을 대구를 통해서 봤습니다. 매우 아름답더군요. 축하합니다.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사전에 물어보고 뭐 해가지고 미국 눈치 보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일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 양해를 보여도 된다는 배짱으로 일을 벌려버렸기 때문에 시작이 됐던 거고 그다음부터는 뭐 이제 물릴 수가 없는 거죠. 만약 그때 차관부 그래서 협의를 시작해서 뭐 차관이 미국을 건너가고 그다음에 차관에 가고 또 장관이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18일 전에 차관복급에서 차관복을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런 없었던 일도 그냥 휘발돼 버리고 말 수 있었어요. 국제 여론이. 그래서 앞으로 새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 초에 98년 취임 초에 금강산 공원을 시작할 때와 같은 용기를 가지고 남북관계를 접촉해야 됩니다. 지금 불행히도 지금 개성공단은 무슨 문 닫은 것이 헌법에 적하고 문 닫은 것이 위헌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조금 섭섭한 측면이 있지만 금강산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언제 칭찬을 와서 그랬나요? 금강산 관광 바로 자기는 취임하면은 시작하겠다고. 금강산 관광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코로나가 조금만 뜸해지면은 바로 금강산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 개성공단 문 닫을 때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고 막 그냥 핵실험을 하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개성공단 문 닫아야겠다는 결정을 해서 이번에 건재에서도 그것이 안보를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지만 금강산 관광은 새벽에 관광자 싫어하는 관광객을 저격해가지고 말하자면 나중에 탈북자인 줄 알았대요. 탈북자인 줄 알고 썼답니다. 사랑하는데 쓰질 않으니까 탈북자인 줄 알고 썼다는 건데 사소한 일로 저는 금강산 관광을 이명박 정부가 문 닫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건 행정명령으로 대통령 명령으로 문 닫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문 열등의 행정명령으로 밀고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힘을 실어주면은 그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걸로 해서 남북관계를 다시 복원하고 거기서 생기는 대북 영향력을 가지고 미국과 북한이 만날 수 있도록 북한을 설득해서 쓸데없는 조건 그렇게 많이 내걸지 말고 일단 만나라. 그 다음에 우리말을 들어서 미국과 북한이 만나는 그런 계획이 생기면은 우리가 또 미국을 설득해가지고 당신들한테 요구하는 조건 같은 것을 좀 완화하도록 할 테니까 우리는 누구 시작을 해라 하는 식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남북을 복원하고 그 다음에 중국 압박하는데 참고하라면 우리는 못한다고 확실하게 손을 긋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라서 그토록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무슨 4시네요. 거의 20분에 올라왔는데 점심에 올 때 40분만 하라고 했죠. 40분 됐습니다. 지금. 이제 미중 경쟁은 앞으로 49년 중국 경제가 중국 GDP가 미국을 능가한다고 중국이 큰 소리 쳐놨지만 그때까지는 하여튼 결판이 날 때까지는 이거 그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20몇 년 동안 미중 갈등은 과거에 50년대, 60년대 미소 갈등처럼 계속될 겁니다. 그 운명입니다. 그 천박원에서 우리가 한쪽에 줄을 섰다가는 이건 죽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비록 6.25 전쟁 때 미국 덕분에 이렇게 살아남았다고 해요. 전쟁 후에 굶어 죽을 뻔했는데 미국 덕분에 살아남았지만 이제 12 경제대국이 됐고 6이 군사대국이 된 마당에 선진국도 된 마당에 계속 미국의 하소연처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선진국이 돼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이제 성과에서 월급도 연봉 한 1억 정도를 받는 정도로 잘 나가는 가정이 초등학교 유치원 때 부모가 시키는 대로 가서 그냥
살던 시절처럼 생활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거리를 두고 미국과 왼수를 쳐서는 안 되지만 과거의 그 고마움 때문에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미국과 완전히 거리를 두고 안보 면에서도 미국과 관계를 맺지 않는 또 중국이 무섭게 옵니다. 중국과 관계를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도 적절하게 유지를 해야 양쪽으로부터 대접을 받는다. 무시를 안 당한다. 그래서 관련해서 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2007년으로 기억합니다. 돌아가시 1년 전쯤 되니까 그때 사실은 중국이 그렇게 미국의 품밑까지 치고 올라오리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을 때예요. 2010년이 돼서 비로소 헨리 키신저 박사가 미국은 이미 쇠퇴하는 국가가 되어가고 있고 중국은 흥성하는 국가가 되고 있다. 미국은 지금 디클라이닝 칸츄리가 되어가고 있고 중국은 라이징 칸츄리가 되고 있다. 2010년에 키신저가 그 얘기할 때입니다. 했습니다. 근데 2008년에 김대중 대통령 생전에 돌아가셨지만 저는 퇴임 후에 자주 와서 뵀는데 앞으로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미국과 힘겨루기를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리적으로 가운데 껴있는 우리가 참 어려울 거예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이미 새우가 아니요. 한때 새우가 아니라고 하면서 뭐 돌고래, 우리는 돌고래다 그랬는데 돌고래는 모기를 주는 대로 춤춘대요. 혼자서 춤을 못 춰요. 모기 따라서 따라다닌다고 춤추는 거지. 이명박 때 우리는 돌고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당시 외무장관 윤명세 장관이 돌고래는 그래서 우리는 새우도 아니고 돌고래도 아니요. 시골에 가면 그 또랑이 있지 않소? 언제도 또랑이 있죠. 이렇게 뚝이 있고 가운데 이제 물이 깊지 않은 그 시냇물을 또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가 그 도랑 속을 걸어가면서 이쪽 뚝의 풀도 뜯어먹고 저쪽 뚝의 풀도 뜯어먹으면서 유유히 걸어가지 않소. 우리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중국 쪽의 풀도 뜯어먹고 미국 쪽의 풀도 뜯어먹고 이때는 미국 편에서 저때는 중국 편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양쪽에서 우리 이익을 챙겨가지고 살을 지우고 새끼를 키우고 젖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키워야 됩니다. 우리 외교 그렇게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음 정부가 그런 소위 그 대외 정책 노선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책을 누가 추진할 것인지를 더 이상 말씀드리자면 아시라고 생각합니다.